트럼프 2기 시작과 동시에 미국 전역에서는 반트럼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며 LA에 군 부대를 투입해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통신원과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알벗 통신원. 네, 미국 워싱턴 DC입니다. 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LA의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LA 시내는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도로에는 차량이 불타고 있고 경찰이 쏘는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며 상점에서는 약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도로 곳곳에 경찰은 물론 주방위군 등 병력이 배치돼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적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의 명령 체계를 거치지 않고 주방위군을 동원했다며 연방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반란 또는 그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지휘하에 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조항에는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 발령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반란 진압법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반란 진압법은 대통령이 국내에서 발생한 폭동과 반란, 그리고 무정부 상태 등 특정 상황에서 정규 연방군을 투입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행사하면 주지사의 요청 없이도 연방군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LA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과연 폭동이나 반란, 내란 또는 무정부 상태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네, LA에는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큰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LA 시위와 약탈, 그에 따른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한인 사회의 공식적인 피해 규모나 전체 금액 집계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인 상점가와 봉제 공장 등 한인 밀집 상업 지역의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LA에서는 제 친구가 전하기로는 현재 LA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시위와 무력 진압이 일어나는 지역이 한인 교포들의 사업체가 몰려있는 코리아타운에서 차로 1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30년 전 LA 폭동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와 불안이 큽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반시민 시위로 인한 위험보다 군 투입이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을 보호하고 연방 건물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트럼프가 비상사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으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으로 군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약 49%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로만 한정하면 지지율이 무려 85%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 트럼프 진영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이날에 맞춰 노 킹, 그러니까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요 시위 개최지는 LA를 비롯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어스틴,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특히 워싱턴 DC에서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도 열려 대규모 인파와 경찰, 군 병력이 동원될 예정이어서 내일 시위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에서 전해드렸습니다.